여기가 지금 오늘 어디죠? 대전이죠. 대전에 와서 여기가 그러니까 충청도인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충청도 하면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럽니까? 느리다 그렇죠? 그죠? 느리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충청도 오면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충청도에 대해서 꼭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충청도는 느린 게 아니고 느긋한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느린 거하고 느긋한 게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느린 건 빠르고 싶은데 빠르지 못한 게 느린 거고, 느긋한 건 빠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사인 볼트 옆에서 뛰면서 어떻게든 이 인간을 이겨야지, 그리고 2등을 한 사람은 느린 거예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달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느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느긋한 겁니다. 그러면 왜 충청도는 느긋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 자연재해가 별로 없고 기후가 좋고 농산물 풍부해서 크게 뛸 일이 없었어요. 둘째,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에 사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내려오라 그러면 되고, 밑지방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올라오라 그러면 되고, 셋이 같이 만나자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자 그러면 돼요. 그래서 크게 서두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러 갈 때도 예전에도 충청도 지방의 선비들이 가장 느긋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전라도에서 쇠가 빠지도록 몇 달씩 올라오면 겨우 여기에요. 이제 충청도 선비들은 공부하다가 그때쯤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느긋한 거예요. 그 다음 셋째, 아무리 싸워봐야 대통령은 충청도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충청도는 늘 간을 보거나 그 다음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상황을 결정지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표를 몰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이 두려워해요. 왜? 어디 쪽으로 투표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시민이 정치를 굴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사람들은 다음에 떨어질지 모르니 분발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다음에 당선될지 모르니 분발하고, 그래서 이쪽 저쪽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완벽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늘 충청도의 민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상황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춥죠? 안 춥습니까? 이렇게 느긋하시다니까. 다들 집에 가시면 추위를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아스팔트에 보일러를 넣어드리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국회나 특히 새누리당 친박, 비박, 그러니까 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곳에 단 한 번이라도 나와본다면 저는 적어도 그런 결심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가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가 200명인데 172명이 확보가 되었고 28명이 더 여러분들의 뜻에 동참하면 되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숫자가 가장 국회에서 많습니다. 1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28명도 120명이 넘는 집단 가운데에서 단 28명도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 국회의원이 없는 그런 정당을 이 땅에 더 이상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소환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만약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국민 3분의 2 또는 지역 주민 2가 발의하고 투표하면 국회의원 배치 정도는 우리가 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금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금반지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덩어리 없다고 죽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를 보고 흙수저라고 그들이 무시하고 있지만 흙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흙이 없어지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국회의원들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한 개도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달아준 금 배치니까. 그래서 흙수저라고 기죽지 말고 금게 하면 되느냐. 흙이 금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족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까불면 흙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흙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흙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아마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여기 보고 있다면 아마 9일날 탄핵 가결이죠. 만약에 탄핵을 부결시키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느긋하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오늘 될 수 있으면 소리 안 지르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칩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죠? 그죠? 이거 원래 주 5일 정도 근무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을 주 7일 근무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청와대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빨리 청와대에서 석방시켜 드려서 어릴 적 친구 최순실 씨가 있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그것이 대통령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를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청와대에 보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실 생각도 없고 그러면 둘이 못 만나요. 둘이 만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청와대는 최순실을 만나게 하라. 정말 느긋한 분들이에요. 구호가 안 맞아도 아무도 당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오래오래 우리가 즐겁도록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우리가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로
망민특위 때 청산하지 못했던 일제 잔류 세력들이 이승만 정권으로 배를 갈아타고, 그 다음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으로 배를 갈아타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으로 배를 갈아타고, 노태우 정권으로 배를 갈아타고, 그 다음 이명박에게 갈아타고, 그 다음 박근혜에게 배를 갈아타고, 이제 또 다른 배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배에 올라타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놓아둘 수 있습니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로 좋은 기회입니다. 싹 다 잡아냅시다. 싹 다 잡아내서 여러분들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사는 세상이 조금 나은 세상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장에 나와 있는 민심은 통제력을 가질 수 없고 그들은 그저 감정만 쏟아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광장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전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각 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각 개인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자유와 책임에 따르는 의무와 권리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그러면 불의에 한거한 것이 그리고 일제에 한거한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세력을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불의라고 한다면 불의에 한거한 우리가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헌법 정신에 맞추어서 국민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즉각 퇴진을 원하면 헌법 제65조에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국회는 탄핵을 해야 하고 헌법 제66조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한 심리를 해서 가결을 하고 그 가결을 할 때까지 국민은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국회의원은 모조리 제명하는 것이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분해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앞으로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헌법이 이 땅에서 살아 꿈틀떨어도록 만든 특수계급의 창설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일가에게 특수계급을 형성하도록 해주었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퇴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말의 행복을 이렇게 빼앗아 갔다면 대통령은 헌법 제10조를 위반하신 겁니다.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물러나시는 것이 옳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없습니다. 당신이 물러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한번 해봅시다. 잘 한번 해보고 좋은 날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는 또 탄핵하면 돼요. 또 탄핵하고 우리는 새누리당 해체 작업에 지금부터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면 되고 뭐 그러면 되겠지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정 안 되면 다 갈아엎지 뭐. 갈아엎지 뭐. 원래 농사 짓기 전에 그 전해 겨울에 논밭 다 한 번씩 갈아엎고 그 다음에 논둑에 불 한 번씩 싹 지르고 시작합니다. 아시죠?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새누리당 색깔도 빨간색인데. 이쪽에 앉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탄핵에 반대하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국회의원을 연간 세비 1억 3천만 원 이상 주면서 보좌관들 5명씩 7명씩 국고로 지원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와 계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당신들 금배지를 지키는 길이고 설사 받들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달기는 좀 힘드실 겁니다. 네, 여러분 뭐라고 따라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는 게 계속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 적어도 우리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아이들, 청년들 최저임금 만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우리한테 돈이 좀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최저임금 6,030원인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임금 소득자보다 소득이 떨어져 있으니 주기가 좀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가에서 매해 쏟아붓는 청년지원기금 헛군데 다 쓰지 말고 모아서 6,030원 지급받은 청년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면 국가에서 4,000원 보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돈이 좀 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최저임금 만원 인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법 만들어야 되는데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늘 정경련이나 재벌들의 로비만 받으니 우리 얘기를 받아들일 시간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합의해서 국회의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합시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공인인 국회의원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서 일하는 시간 동안만 시급 6,030원을 지급해서 그들이 그걸로 살게 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저는 분명히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 차도 빼앗읍시다. 왜 그 사람들은 문을 열어줘야 기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으면 많이 답답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그 사람들보다 사실은 조금 더 재밌고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문 안 열어줘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돈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땅콩 주면 까달라 그래야 되고 안 까주면 무릎 꿇으라 그래야 되고 아니면 비행기까지 돌려야 되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근데 우리는 비행기에서 땅콩 주면 어떻게 합니까? 까먹고 가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사는 방법을 그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국회의원에게 하는 처우만큼이나 일하는 우리 아빠 엄마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대우를 해 줍시다. 그거 못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을 사는 거 좀 편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교육감 투표권은 줍시다. 그거 어른들이 합의 못할 이유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선거하면 어디 가서 선거운동 할까요? 중학교 가서 선거운동 하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교육감 투표권은 이거 농담 아닙니다. 줍시다.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대통령 투표권 줍시다. 이 아이들이 살아나갈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고1 뭘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어봤잖아요. 그때 다 압니다. 저는 고1 때 담배를 끊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피우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1이 되면 투표권을 줘서 정치인들이 고등학생들을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치고 모든 청년이 학생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정치인들이 청소년을 정책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줍시다. 못 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더 나아가서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대통령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누구를 찍을지 모르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대통령 찍는다고 우리보다 못한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잘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이끌고 거리에 나오면 정치인들이 보고 아이고 저기 두 표 온다 이렇게 겁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보호받을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좀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는 법률을 만들게 하려면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투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이 제안이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분유값 같은 거는 5,000원 이상 차등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합시다. 그 다음 지금 아이들 예방접종 맞는 거 무료로 접종 맞는 거와 돈 좀 더 내고 맞는 주사 자국이 다른 거 이거 없애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 1년에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예산에 쓰는 돈이 20조입니다. 20조. 근데 우리나라에 연간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국가에서 아이고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1,000만 원씩 아이에게 줘도 4조입니다. 그래도 16조가 남아요. 줍시다. 그거 못 줄 이유 있습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낸 돈 우리가 쓰도록 하자. 근데 그렇게 우리가 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감시하지 않으면 뺏지 단 사람들이 다 쓰고 우리가 감시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써야 될 돈 가지고 지들 애들에게만 말싸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없앱시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전쟁의 위험이 없는 세상을 좀 만들어 줍시다. 그렇게 해서 남북 화해라기보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평화냐 전쟁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잘 만들어서 저거 잘 관리하고 북한 잘 관리하고 해서 지금 당장 통일은 아니더라도
철도나 도로 같은 것만 놓도록 남북 경영만 시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자랐을 때 2살, 3살 된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대전에서 KTX 타고 대구에서 KTX 타고 광주에서 KTX 타고 북한 거쳐서 시베리아 거쳐서 유럽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나라를 기차 타고 수학여행 갈 수 있는 나라를 어른들이 그 정도는 좀 되잖아. 그 다음 여기 앉아있는 20대 30대 40대는 환갑잔치를 금강산 가든이 아니고 금강산에서 한번 합시다. 그거 한번 못할 이유가 뭐지? 제동씨 사랑한단다. 딴 사람하고 결혼해놓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줍시다. 그거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하고, 네,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좀, 이렇게 잘 좀 한번 해서, 요번에 하여튼, 국민들 뜻 잘 안 받던 국회의원, 이런 것들은 싸그리 좀 쓸어냅시다. 충청도에서 빗자루를 딱 들기 시작하면 다 쓸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충청도는 쓸어내려고 결정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쓸기 시작하면 오래 싹 쓸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해결됐으니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빨간색 파카를 지나다녀요. 입은 여기 농협 앉으시면 안 쪽에서 된다고. 송건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길을 잃었다가 방금 부모님과 상봉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그래요. 이렇게 재밌게 놉시다. 재밌게 노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도 중요하고 새누리당 해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스스로의 존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지만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더욱더 보람있고 재미있는 일이다.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